진리예요. 자, 진리를 어기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송아지 초유급여. 자, 아까 말했죠. 송아지가 한 달 동안 면역을 갖기 위해서는 꼭 엄마 초유를 먹어야 돼. 그것도 좋은 초유. 엄마가 항체가가 높은 엄마 초유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나? 여기 보니까 군만 즉시 어미소 젖꼭지 소독. 자, 요 개념 아시나요? 자, 젖꼭지를 왜 소독해야 되나요? 이거 기가 막히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면 자, 봐요. 엄마가 초유가 나오잖아요. 자, 송아지가 엄마 초유를 먹기 위해서는 젖꼭지를 빨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입속으로 엄마 젖꼭지가 먼저 들어가나요? 초유가 먼저 들어가나요? 젖꼭지. 예? 젖꼭지요. 젖꼭지를 먼저 물지요. 그러면 젖꼭지가 퍼펙트하게 균이 없을까요? 균이 많을까요? 바닥이 똥밭인데 젖꼭지에 뭐가 묻어 있을까요? 롭타 코로나 대장균이 벌써 묻어 있어요. 자, 그러면 송아지가 젖꼭지를 물을 때 초유보다 균이 먼저 목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젖소 같은 경우는 젖꼭지 안 닦고 젖 짜는 일이 없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빨다 보니까 초유를 먹기 전에 엄마 초유의 항체가 나한테 들어가서 위를 통과해서 장에서 흡수되기 전에 먼저 균이 들어가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초유를 먹어도 우리 송아지가 설사를 자꾸 하잖아요. 3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부터. 왜 그러냐? 벌써 젖꼭지를 통해서 송아지한테 균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이 나와요. 뭐냐? 젖꼭지를 빨기 전에 닦아줘야 돼. 소독을 해줘야 돼. 제 말이 틀리나요? 동의하시죠? 맞아요. 제가 해본 결과예요. 그 다음에 초유는 어떻게 해요? 빨리 먹여야 돼. 뒤에 제가 초유를 왜 빨리 먹여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2시간 이내에 빨리 먹여야 돼. 2시간 이내에. 네, 뒤에부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초유도 충분히 먹여야 돼. 1리터 이상. 그 다음에 포유가 불량할 때는 송아지가 못 판다고 내버려두면 안 돼요. 2시간 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초유를 위에다가 넣어줘야 돼. 못 빨면. 어렵지요? 그렇게 하려고. 근데 송아지를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목장 20년 동안 했으니까 우리가 어려워서 못할 뿐이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진짜 우리 300만 원 정도 되는 우리 송아지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 되겠죠. 그렇죠? 다 이게 바로 이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젖꼭지 소독하고 초유 빨리 먹이고 초유 많이 먹이고 못 먹을 때는 우리가 강제로 인공으로 초유를 위에다 넣어준다.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끝나요. 그런 정도. 뭐 설치 할 필요도 없고. 근데 하나라도 잘 지키고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안 됐는데 지벌지벌 허물어지고 그 이상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을 충실해.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이 충실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나는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어때 좋은가요? 대부분 농가에 이렇게 하죠. 제 눈에는 아주 그냥 못마땅해. 왜냐? 바닥이 벌써 이건 똥밭이야. 그죠? 똥밭이고 송아지 그냥 대주는데 이게 벌써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 정도도 깨끗한 환경이죠. 이게 사실은 그죠? 네, 근데 제 눈에는 아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젖꼭지를 이 정도는 우리가 소독을 해줘야 돼요. 닦고. 그래서 소독할 때는 베타딘 가지고 원액을 쓰는 게 아니라 5%. 5%면 1리터에다가 50ml를 타는 게 5%예요. 그렇게 해서 소독약을 만들어서 처음에 물로 깨끗이 닦고 요거를 소독을 해주는데 주로 전체적으로 요 끝하고 다 소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혹시나 강옥도하고 베타딘하고 헷갈려요. 우리 사장님들 예전에 내가 진료 가보니까 그 질을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분만해가지고 질이 걷다고 소독을 했는데 강옥도를 막 뿌려놓은 거야. 질이 더 막 터졌어. 피나. 저때 강옥도는 배꼽 소독할 때 있죠. 배꼽 빨리 이렇게 태우는 작용을 하는 게 강옥도예요. 강옥도는 알코올에다가 옥도 가리 같은 거, 옥도가리 섞어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조직을 태우는 약이거든요. 그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베타딘, 포비론 이런 거를 가지고 5%로 해라.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방법에는 두 가지.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소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침지라고 그래서 요 용기가 있어요. 요게 더 좋아. 담궈가지고 한 10초나 있으면은 요 통째로 다 여기가 그래서 꾸준히 가능하게. 저소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넘어가면서 싹. 한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자, 초연의 면역 항체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출생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초연은 어떻게 되냐면 자, 출생하면서 이 그림은 어때요? 굉장히 진한 느낌이 있죠. 근데 이 진한 게 시간이 지나면서 열버져 가지고 12시간 지나가니까 거의 뭐 해가지고 나중에 하루 지난 초유는 맹물인 것 같아요. 맹물. 그래서 우리가 엄마 초유를 먹이는 이유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항체, 엄마가 면역력을 높게 해주는 항체를 먹어서 장에 흡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먹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 초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초유에 좋은 물질들이 막 없어져요. 그래서 그 한계 시간이 2시간 그냥 2시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서 12시간 후에 하루 후에 내가 엄마 젖자 먹은 게 초유가 될까요? 그거는 그냥 무유예요. 초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송아지 태어나면 빨리 먹일수록 좋아요. 젖꼭지에서 소독해가지고 빨리 물어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초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 때나 먹이는 게 초유가 아니다. 2시간 내에 먹이는 게 진짜 초유다.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 초유가 왜 좋으냐? 요 5가지 정도의 중요한 물질이 있어요. 항체, 백혈구, 항인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물질이에요. 특히 한 달 이전의 소들은 이 수동 면역 때문에 건강하게 생존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송아지가 면역을 얻는 거고요. 예. 자, 초유를 이제 전문 용어로 초에 들어있는 어떤 단백질, 면역 물질을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그러는데 요 뭐 그림은 뭐 초에 안 먹은 거하고 조금 먹은 거하고 많이 먹은 거하고 차이를 준 거죠. 이 차이가 이만큼 나요. 우리가 논문에 보면. 자, 아까 좋은 초유라고 그랬는데 초유 좋은 초유는 이거예요. 색깔이 어때요? 하얀가요? 조금 노릇하지요. 그 다음에 초유는 멀거면 안 돼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끈적끈적해야 돼. 그게 진짜 좋은 초유예요. 그래서 엄마가 새끼를 낳는다고 그래서 송아지들이 다 초유가 좋은 건 아니요. 어떤 소들은 진짜 색깔도 노랗고 끈끈해서 좋은 게 있지만 어떤 소들은 맹물처럼 거품 섞인 우유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초유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다른 좋은 초유를 먹여야 돼. 어디다 얻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 주변에 젖소농가가 어딘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집에 뭐 옆에 예를 들어서 젖소 목장이 있다고 하면 그분한테 평소에 밥도 사주고 술도 사줘가지고 친하게 지내라고 저는 얘기해요. 왜? 초유를 얻으라고. 젖소들이 분만을 하면 초유들이 한 5리터에서 많게는 10리터 나거든요. 그래서 2리터 먹으면 한 5리터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팩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얼려놔. 왜 얼려놓냐면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소가 나쁜 초유가 이렇게 나오면 그 송아지 그거 얼린 거를 녹여서 먹이거든. 그래도 돼요. 자, 그렇다면 자, 내가 우리 집 한우를 키우지만 초유가 안 좋고 초유를 잘 못 먹을 때 옆집 가서 부탁할 수 있잖아. 우리 집 송아지 집 낳는데 초유가 없으니까 좀 하나 꺼주세요. 그러면 요거 한 봉다리 얼려놓은 거 갖다가 먹이면 돼요. 그러면 게임 끝나요. 그러니까 젖소 사장님들하고 친하시라 이거야. 그 초유를 얻기 위해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초유는 얼려놓은 거예요. 요거는 색깔 하얀 거보다 노란 게 더 좋아. 사실. 그래서 오렌지빛 나는 아주 끈끈한 초유가 송아지한테는 최고 좋은 초유다.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측정도 할 수 있어요. 비름계 가지고. 저는 초유가 딱 나오면 짜가지고 이렇게 다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초유, 나쁜 초유 해가지고 나쁜 초유 같으면 얼린 거 녹여가지고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양이 초유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자, 체중의 4에서 5%를 먹이라고 돼 있어요. 체중. 그래서 우리가 한우가 25에서 30kg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리터에서 1.5는 먹여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 송아지들 그렇게 먹냐 이거요? 못 먹어요. 엄마가 초유가 안 나와서도 그렇고 또 늦게 빨아서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서 빨아서도 그렇고 여러 원인에 의해서 저는
한우 송아지들이 엄마한테 초유를 먹는 양이 반도 안 된다고 봐요. 충분량이. 그러다 보니까 맨 설사하고 송아지들이 폐사가 오는 거죠. 여기부터 뭔가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좀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질병이라든지 폐사에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설사하면 무조건 장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설사의 시작은 뭐냐? 위에서부터, 사위.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그러냐? 엄마의 우유가 벌써 좋고 나쁨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똑같은 우유 같지만 그 우유가 송아지한테 가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를 일으키는 우유가 있고 또 아주 흡수가 잘 되는 우유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엄마의 건강에 따라서 엄마가 뭐를 먹고 엄마가 수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엄마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우유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질 좋은 송아지가 먹은 우유를 먹은 송아지는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고 설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엄마를 먹고 엄마가 나쁜 우유를 먹으면 벌써 소화가 안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설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로 봤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설사했을 때 어때요? 엄마 우유가 문제가 있는 엄마 저식 그렇죠? 엄마 저식. 그래서 엄마들이 아무거나 안 드시잖아요. 모유할 수유할 때는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항상 좋은 우유를 얻기 위해서는 엄마의 영양 상태를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영양이 나쁠 때는 특히나 간에서 체지방을 만들어내는데 그 지방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이 송아지 설사까지 일으키고 자 백리라는 거 있잖아요. 하얀 똥 많이 보시죠? 소화 안 되면서 하얀 똥이 있으면 분명히 그 다음날 보면 설사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리가 딱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 설사로 보고. 자, 요건 이제 참고로 이 간 지방간이 이제 엄마 건강이 나쁘면 엄마가 예를 들어서 분만하고 갈비가 보이고 약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그렇다. 그런 우유는 나쁜 우유예요. 왜냐하면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면 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 같은 거를 가져다가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러면 쓰다가 남은 그 중성지방들이 떠돌다가 간에 가서 붙어요. 그럼 그게 지방간이 되거든요. 젖소에는 그게 흔한데 한우도 분만호들이 그래요. 그래서 한우도 엄마가 영양소가 부실하면 그래서 우유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간 게 이게 지금 잘 안 보고서 좀 봐주시 돌려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오줌 검사도 가능해요. 오줌을 받아가지고 이런 시약이랑 오줌을 딱 떨어뜨리면 보라색으로 탁 변해. 그러면 그 손은 간이 나쁘고 그 다음에 지방간 때문에 우유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수의사 입장에서는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가 있어요. 피를 뽑아가지고 기계로 딱 재면 1.0 정도는 괜찮은데 1.5 정도면은 간에 문제가 있어서 간에서 좋은 우유를 못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자, 우유 검사 우리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의외로 한우들도 제가 체크해 보니까 벌써 우유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엄마 유방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유방염도 일으키고 그 우유를 먹은 송아지들이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젖소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CMT라는 어떤 이런 기구가 있고 시약이 있어가지고 ABCD 4가지 적국지를 짜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나쁜 우유는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묵처럼 이렇게 엉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우유는 송아지 분명히 설사하고 문제가 있죠. 그런 것도 있고 CMT라 해서 시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묵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방염이 걸린 우유고 요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단백질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알코올, 70% 알코올에다가 한 1ml 정도 넣고 우유 1ml 넣고 막 흔들면 정상적인 우유는 그냥 낡은데 단백질에 문제가 있는 송아지들은 여기가 뭔가 이렇게 순두부 같이 이렇게 찌꺼기가 끼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뭔가 안 좋은 우유에서 송아지한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송아지가 왠지 모르게 자꾸 설사를 한다, 이상하다 싶으면 이런 검사를 한두 개만 해봐도 아 우리 엄마 성의 우유가 문제가 아니구나, 기구나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지나쳐버리면 문제의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우리 집에 송아지에 문제가 있고 엄마 소에 문제가 있으면 수의사가 하든 농가가 하든 간에 검사와 어떤 진단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 요즘은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모유의 설사의 원인을 보면 첫째로 사료가 변동이 있어요. 사료 변동. 그러니까 들쑥날쑥으로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뭐 계절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료를 굉장히 좀 정성스럽게 줘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엄마가 식욕이 없던지 아니면 분만해가지고 여러 원인에 의해서 잘못 먹고 그 에너지 밸런스가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참고로 뭐 발정이 왔을 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엄마 우유가 잘 안 나고 그 우유를 구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우리가 대용류를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용류를 먹일 때는 항상 이 표를 한번 봐야 돼요. 단백질이 한 26%, 지방이 2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수치를 봐서 좋은 것들을 먹여야 돼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몇 %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용류를 구입할 때는 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질문 받는 게 뭐냐면 전화로 원장님 우리 대용류 먹이려야 되는데 얼마나 타야 돼요? 이렇게 물어. 그거 궁금했죠? 내가 대용류를 먹이고 싶은데 물이 얼마나 타야 되느냐? 요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물 1리터에 87.5g 넣으면 돼요. 우유. 그러니까 87.5가 물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하는 거니까 요 식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12.5%를 물에다 타야 돼. 그래야 설사가 송아지가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20%, 30% 막 진하게 타주는 게 좋은 걸로 하면 설사에 대용류 먹이지. 그러니까 12.5%를 꼭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용류 탈 때도 보면 첫째로 뭐냐면 물이 한 40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물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물이 차가우면 안 돼요. 한 40도 정도를 가지고 제가 요 그림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계란 거품기예요. 요걸 가지고 물이 타가지고 막 돌리면 기가 막히게 잘 섞여요. 그래서 혹시나 대용류 먹이시는 분들은 저기 주방 그릇 가가지고 계란 거품기 1,000원짜리 하나 사놓으면 돼요. 다이소에도 있더라고요. 요걸로 하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이는 것도 초유병으로 먹일 수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뭐예요? 송아지 못 받는 송아지 있잖아요. 그러면 2시간 내에 뭔가 먹이라고 그랬지. 이럴 때는 위에다가 관을 넣어가지고 식도를 통해가지고 위에 넣으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안 해봐서 그렇죠. 기구만 있으면 쉬워요. 그럴까요? 네. 요런 기구가 직구로도 구입할 수가 있고 구입이 돼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없으면 우리 저 약 뿌리는 호스 노란 거 있죠. 그 끝에 이제 좀 이렇게 처리를 빼바로 해가지고 그다음 위에다 깔때기 달아가지고 한 1mm 끊어가지고 위에 넣어서 요 기도만 들어가고 식도 중간만 들어가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위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소가 못 빨면 초유를 이렇게 먹이는 게 좋다. 요거는 이제 제가 외국 그림이 이제 동영상인데 둘이가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굉장히 잘 먹이는 그림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대장균 음용 백신이 있는데 자, 음용 백신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먹이는 백신. 네,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송아지가 초유를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대용으로 주사가 아니라 송아지
송아지 입으로 넣어주는 백신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먹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초유 먹기 전에, 우유 먹기 전에. 우유를 먹인 다음에 이거를 먹이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엄마 소한테 코로나로 딱 설사 백신을 못했다든지 또는 엄마가 초유가 안 나온다든지 하여간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백신을 따가지고 2병을 입에다 넣어주면 돼. 먹이면 돼. 그렇게 되면 초유 먹기 전에 장으로 가서 먼저 걔네가 흡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초유하고 백신하고 섞이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효과가 없으니까 하여간 부족할 때는 음용 백신을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송아지한테 먹인다. 이것도 도움이 돼요. 주사는 1두인데 먹일 때는 2두를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예요. 카프가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카프가드. 처음이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아까 첫 번째는 스커가드. 그러니까 엄마한테 놓는 백신이고 이거는 송아지한테 태어나자마자 먹이는 음용 백신이 바로 카프가드. 제가 오늘 좋은 거 알려드리죠.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거예요. 예, 초유 먹이기 전에. 초유 먹으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가 송아지가 뭔가 면역력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유를 먹여서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부족할 때 우리가 면역 증강제를 우리가 투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뭐 반납으로 들어오는 페이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 효과가 많이 없어요. 도움은 될 수 있죠. 그래서 초유 먹이 그런 거 먹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혈청 주사라고 그래서 혈청에서 뽑아낸 항체가 있거든요. 이런 건 좀 설사 치료에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셀레늄 같은 거 비타민 A, D제가 송아지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물질이니까 그것도 같이 사용하면 좋아요. 자 볼까요? 자 이게 보비그로빌이라는 거 아시나요? 항혈청 약이에요. 좀 비싼데 하여간 태어나서 피아로 주사를 한다든지 또는 설사 치료할 때 같이 보조제로 같이 써주면 확실히 치료 효과가 좋아요. 보비그로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레늄. 이 셀레늄 자체도 송아지한테 면역력을 확 끌어올려줘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한 5mm 정도 놓는다든지 또 송아지가 설사나 호흡기 치료할 때 항생제하고 같이 쓰면 효과가 좋아요. 셀레비트, 그 다음에 비타민 A, D, E 제제라는 게 바로 이간톨 E가 대표적인 거지요. 수입약도 있지만 이런 것도 같이 나누면 도움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초유 먹기 전에 면역 증강제 같은 이런 것들을 연고제로 먹여도 되고 보로스 먹여도 되고 이런 것들은 집에 좀 구비를 해놨다가 그 상황에 맞게 같이 투여를 해주면 송아지들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송아지를 한 마리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먹이는 것도 있고 주사도 있고 주사, 요거는 주사, 밑에는 주사고 위에는 초유 먹기 전에 먹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만 관리가 중요하겠죠. 아까 말했죠. 분만은 뭐냐면 송아지가 태어나고 또 그 엄마도 분만을 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가 그 분만 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엄마도 스트레스 안 받고 송아지도 질병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원한을 말씀드릴게요. 분만 관리는 뭐냐? 분만실 공간을 확보하는데 한 마리당 한 공간에 있어야 돼. 대부분 보물이 분만우들 한 칸에 3마리, 5마리까지 놓잖아요. 절대 안 돼. 그래서 분만실이 따로 있어야 돼. 칸을 나눠서 분만할 거 징후가 있으면 그 칸에 한 마리 딱 놔가지고 엄마랑 송아지랑 따로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분만 관리가 잘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말 안 해도 잘하죠. 제분이나 소독 같은 거, 깔집 같은 거 신경 잘 써야 돼. 보온. 그래서 최상의 분만실을 확보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고 소독하고 다 해서 그렇게 놔야지만 설사라든지 호흡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그림이 있죠.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거랑 비교를 해봐요. 자, 한 마리 이렇게 두고 깔집에서 깔아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 사실은 이쪽보다는 이쪽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최고 솔직히 말해서 농가에 가보면 내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저는 열의를 가지고 사장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요.
어떻게 하냐 이거. 그래서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목장 20년 근무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그거 어떻게 하냐고. 하다못해 그 엄마 소한테 약을 먹이라고 줘도 이거 어떻게 먹이냐 이거예요. 약 먹일 수 있죠. 왜 못 먹이냐.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내가 조금만 신경 쓰고 깔집에도 깔아주고 소독하고 똥 치워주는 것만으로도 송아지가 확실히 설사 예방에 효과가 있고 폐사도 안 일어나요. 제 얘기 동의하시죠? 네. 제가 다 해본 거니까. 네. 자, 이런 송아지 뭐예요? 송아지가 엄마 젖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뭔가 주워 먹어가지고 입에서 꺼낸 거예요. 이런 송아지는 분명히 문제에서 폐사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같이 놓잖아요. 이 중에는 아까 말했듯이 서로 경쟁이 있어가 여러 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마리는 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축사 비교가 가능하죠. 이렇게 먹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깨끗하게 마르게 해야 되겠죠. 다 아시니까. 그래서 설사도 아까 말한 대로 하늘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행 단계가 있어요. 보면은 처음에 초기 백색, 회백색, 또 노란색 또는 녹색으로 해서 연변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다 경험하셨죠? 설사가 그냥 노란 물설사가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벌써 우리가 알아차리고 초기에 골든타임을 딱 캐치해가지고 처치하고 관리하면 설사 금방 낫고 3일이면 떨어져요. 그리고 폐사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단계가 거품이 섞이면서 수양성으로 물처럼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탈수가 오면서 3, 4일 이때는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렇지. 놓친 거잖아요. 우리는 이때 발견할 수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발견을 못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혈변까지 오게 되는 거죠. 혈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뭐 이제는 게임 끝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진행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때 우리가 빨리 발견해가지고 빨리 관리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똥 보세요. 이런 똥 많이 봤잖아요. 설사 아니니까 색만 좀 하얗다니까 지나가잖아요. 그죠? 지나갔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아니에요.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 송아지가 설사를 시작하는구나. 시작을 해요. 딱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냐면 송아지들 설사하는 송아지들 있죠. 어느 송아지를 보면 배가 꼴랑꼴랑거려요. 왜냐면 소화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카테타를 박아서 사위에서 이렇게 물만 빼줘도 송아지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이 썩은 물들이 우유가 소화되지 않은 썩은 물들이 사위에 들어가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물이 세죠. 삼투압이라는 게 있거든요. 농도가 높아져. 이건 썩은 물이니까. 그러면 몸에 있는 피에 있는 몸에 있는 물들을 다 끌어가지고 사위로 위로 끌어당겨. 농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우리 배추에 소금 뿌리면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되면 송아지가 탈수가 일어나면서 꼴랑꼴랑 사위에 물이 차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액을 넣지요. 그럼 수액이 넣으면 물이 나와. 그 경우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또 문제가 돼요. 왜? 사위에 있는 물을 안 빼줬기 때문에. 이해 가요? 그러니까 설사하고 설사라고 해도 설사가 다가 아니요. 송아지가 눈이 약간 들어갔다 싶으면 뭐예요? 사위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썩은 물이. 그럴 때는 이렇게 관을 박아가지고 물만 빼줘도 송아지 눈이 나오고 송아지 좋아. 이렇게 안 빼주고 수액 여러 날 해봤자 송아지 안 살아나. 그 즉시는 눈이 튀어나오고 일어나고 건강한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 사위에 설사하면 사위에도 물이 차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만성화돼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장 점막이 다 꺾어지는 상황이죠. 이때 되면 치료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것이 말기예요. 사실은 농가도 있는 거를 의뢰해 가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거는 만성화돼가지고 엄청 오래된 거예요. 사실은. 물론 급성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네. 이런 것들 다 보신 적 있죠? 소시지 같이 나오고 이게 늦어서 그런 거죠. 우리 책임이에요. 송아지 책임이에요. 자, 혹시 좀 고생하시죠? 여러분들
혈변 일으킨다고 해서 다 국시즘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대장균 같으면 설사를 일으키는 대장균 같으면 혈변을 일으킬까요? 아니죠. 세균은 장 점막을 상처를 안 내요. 근데 혹시좀 같은 원충성 원인균들은 뭐냐면 그 장 점막을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나게 하는 거예요. 급성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노타 바이러스성 설사도 혈변을 막바지 혈변을 일으켜요. 치료가 안 되면서 송아지 뭐 한 3주에서 4주 된 것들이 치료가 안 되면서 혈변 누는 거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다 콕시즘으로 알아. 그래가지고 콕시즘 약을 매일 먹여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송아지를 죽여. 그런 생각 못 해봤죠? 그래서 콕시즘은 자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생후 25일째 우리가 예방할 수 있어. 우리 뭐 바이콕스나 콕시즘 약 있잖아요. 그거를 송아지가 혈변을 안 놓더라도 25일째 한번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흘에 또 한 번 먹여.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콕시즘 예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콕시즘이 바닥에 이렇게 많이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아예 먹여주면 되고, 또 하나 콕시즘 약은 매일 먹이면 큰일 나요. 한 번 먹이면 최소한 열흘 후에 먹여야 돼. 예를 들어서 한 번 용량으로 진짜 콕시즘 같으면 다 낫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콕시즘을 약을 먹였는데 며칠 가도 안 낫는다. 그럼 콕시즘이 아니요. 로타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성 설사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콕시즘 약은 한 번 정도 먹이고 또 먹이더라도 열흘 후에 정도 먹여야지 송아지한테 안전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송아지 설사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치료보다도 송아지 절식이에요. 굶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사장님들 송아지 설사할 때 소 굶기고 있나요? 잘하시네요. 굶겨야 돼요. 근데 굶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엄마 떨어지면 서로 힘들으니까 마스크,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코에 껴가지고 엄마 이렇게 젖을 빨면서 요거를 찔러가지고 엄마가 도망가.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금식을 해야 돼요. 하루 이틀. 자, 왜 그러냐? 우리 여기 어머니들 계시는데 우리 아기들 키울 때 설사하는 우리 아이 우유를 주나요? 안 주잖아요. 안 주면서 보리차 먹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송아지는 설사하면 전 먹게 놔둬요. 우유 잔뜩 먹이면서 설사를 치료를 하려고 그러니까 설사 치료면 안 돼요. 장을 비워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공식이 또 하나 생겼어요. 우리 집 송아지가 설사가 시작하면 그 즉시 하루 이틀 금식을 시킨다. 꼭 금식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표,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외국의 송아지 전문 교수가 만든 거 제가 번역해서 왔는데, 자, 송아지 설사 치료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요. 송아지가 설사할 때 일어나서 많은 송아지가 있고 출입하면서 못 받는 송아지 둘로 나눈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체온을 재는데요. 체온이 39.4 이하하고 39.4 이상을 두 개를 나눈대요. 자, 어떻게 나누느냐? 자, 39.4 이하는 뭐냐면 이거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 없는 거야. 심한 염증과 염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염증은 곧 열이 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송아지가 일어나서 잘 돌아다니고 잘 빨면서 체온이 별로 안 높다 그러면 이거는 2일 동안 하루 2회 전해질만 급여야 됩니다. 전해질이 뭔가 아시죠?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3일 안에 치료가 없으면 수의사를 부르래요. 무슨 의미냐? 우리가 송아지 설사한다고 그래서 항생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아시죠? 금식하면서 우리가 전해질만 먹여도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이 넘어. 초기에 딱 우리가 하면은 항생제 안 쓰고 약 안 쓰고 금식하면서 전해질만 한 3일 정도 관리해주면 나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9.4 이상이 된다. 그럼 이건 염증으로 보고 항생제 쓰고 전해질 먹이고 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한 것들, 못 빨고 불가능한 것들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빨리 수의사를 불러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에서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아지 설사가 해서 다 항생제 쓰는 거 아니에요, 사실. 쓰지 마시고 일단은 체온이 안 높으면 금식하면서 전해질만 한 3일 먹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 교수의 프로토콜이에요. 네. 자, 이게 전해질이죠. 전해질. 로데빌 다 아시죠?
노데빌이 굉장히 좋은 전해질이에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비싸요. 요거는 수액해도 되고 먹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탈수가 심한 것들은 수액 한 병 놓으시고 만약에 덜 탈 수 있는 것들은 한 병을 먹여도 돼요. 먹이면 위에서 흡수돼 가지고 다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라이프 에이드가 참 많이 나갔는데 안타깝게 지금 제품이 단종됐어요. 자, 그 대신 제가 하나 소개하는 게 있어요. 제가 뭐 이 약 선전하는